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5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1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84% 하락, 원달러 환율은 1430.41원으로 0.54% 상승, 빅스 지수는 5.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2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2.35%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01%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9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례적인 등급 강등 이후에 전일에 이어 더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닥칠 거시적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폰 제조사의 주가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가격을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마이너스 4.9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웰스파고가 주가 등급을 하락시키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려운 경제 환경이 향후 주식과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7.9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최근 분기 대비 손실이 예상보다 크고 매출이 28% 감소되었다라고 발표가 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나마 견고하게 매출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바이베이비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마이너스 4.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막대한 지분을 추가하자 하락 추세를 뒤집었는데요. 또한 LG전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 3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거대 석유 회사의 주식을 약 600만 주를 추가해서 주당 61.37달러를 지불했다라고 언급하면서 1.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전일 영국이 시장 개입으로 인해 주가들이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3천으로 지난주 20만 9천과 예상치 21만 5천 명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는 7.3%로 지난 분기 7.1%와 예상치 7.1%를 웃돌았습니다. 8월 PCE는 오늘 저녁 발표가 될 예정이며 8월 핵심 PCE는 지난달 0.1% 상승한 것에 반해 예상치는 이번 달 0.5%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영국의 50년 만의 감세 정책이 철회되지 않아 전일 영국 중앙은행 BOE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지적받으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CPI가 전년 대비 10%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음을 과시하였고 전문가들은 올겨울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연이어 터졌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가중화되었습니다. 전 거래일 날 아이폰 14의 증상 계획이 철회되었고 목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요 둔화를 이유로 주가 등급을 하락시켜서 시장 전반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내비쳐졌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긴축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고 따라서 지금 당장 대화는 물가 안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전한 경제를 지금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노동시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금리 인상에 관해
중간보다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다시 둔화한다 하더라도 연준의 정책 전환, 즉 피봇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면서 여전히 긴축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UBS의 마크 에펠은 우리는 수요일 시장의 분위기가 진정된 것이 최근 상승한 변동성이나 리스크 오프 센티먼트의 종식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욱 지속적인 반등을 위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중앙은행이 덜 강경해질 수 있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증거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었을 때 CPI라던가 PCE 혹은 고용보고서로 추측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4.57% 상승을 하고 미국의 면은 마이너스 3.65% 하락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41.5%로 75bp 인상할 확률은 58.5%로 내다봤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92센트 하락한 배럴당 81.23달러, 1.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음 주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의 북상으로 원유 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점도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과 다르게 영국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아직 강하다라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애플의 악재로 인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애플 관련주들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일단 CPI가 꺾이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확인되어야 시장이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일 저녁 발표되는 8월 PCE를 비롯해서 10월 초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13일 CPI 발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DR이 전일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매도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일 이슈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깐의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지표를 보고 확인하는 만큼 지표에 대한 체크는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